의료인은, 보통 우리가 법률적으로 정해진 의료인의 범주에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그리고 간호사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의료인은, 태아 성감별을 목적으로, 인부를 진찰하여서는 안 된다. 요 법이 이제 의료법 제88조 2항에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인은 32주 이전에 태아나 인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산모나 산모의 가족들, 그 밖의 사람에게 알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의료법 제20조 제2항. 뭐 이런 것들, 왜 제가 이제 소득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태아 성감별이 유산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예전에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을 때 유산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결국은 남자를 놓기 위해서 여아를 성감별해서 낙태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사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일들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태아 성감별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태아 성감별 금지는 헌법 불일치다. 즉, 산모나 산모 가족들이 알 권리를 침해한다. 그래서 서로 두 개의 법이 맞지 않다라는 헌법 불일치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광범위한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금 이 법률에 대한 어떤 정확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은 우리가 유산, 그러니까 낙태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약간 좀 어두운 톤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유산을 시킬 수 있는 범주가 있습니다. 무조건 유산을 막 이렇게 해달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유산이나 낙태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첫 번째가 뭐냐면, 산모나 또는 아기 아빠 보호자가 심각한 유전적인 질환을 가지고, 그리고 그 유전자가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전달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로 인해서 태어난 아기가 심각한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그런 질환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임신 기간 중에 한 번씩 검사를 하시는 풍진 검사와, 그리고 애완묘,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톡소플라즈마라는 검사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톡소플라즈마라는 균이 특히 임신 중반기 이전에 태아한테 넘어간다면 태아의 심각한 기형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각한 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산모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뱃속에 있는 태아도 심각한 기형을 초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원치 않았던 임신을 한 경우, 그리고 네 번째는 결혼할 수 없는, 우리나라 법률상 결혼할 수 없는 친인척 간의 성적인 결합에 의해서 생긴 아기, 그런 경우일 때는 유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산부인과 의사로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죠. 저도 몇 차례 사례를 겪었는데, 산모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임신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신이 미약한 경우, 제일 간단한 예는 심장이죠. 심장에 어떤 심각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임신 초기 중기까지는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임신 중반기 이후에 또는 출산할 당시 심장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할 정도의 어떤 심장 상황이다 라고 할 때는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아기를 유산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 산모가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아기를 놓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본인이 이제 그렇게 강력하게 원하는 경우, 그리고 가족들이 동의를 하고 더 이상 산모의 의지를 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분만하시다가 아기만 태어나고 산모는 사망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즉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5가지 경우, 유전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톡소플라즈마나 풍진이나 이런 감염성 질환, 그리고 강간이나 준강간, 그리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간에 아기가 생긴 경우, 그리고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아기가 더 이상 자라면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의사와 상의를 하셔서 이제 유산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산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법률적으로 임신한 날로부터 24주 이내까지만 유산이 허용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임신의 주수가 24주가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유산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유산을 시킬 때 산모 본인의 의지는 당연한 것이고 그 보호자, 그러니까 법률상으로 남편인 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거인인 경우, 그러니까 법률상뿐만 아니라 실제 동거인, 실제 아기의 아빠 되시는 분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아기 아빠가 연락이 안 된다, 행불이다. 그런 경우에도 산모 본인 혼자서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산모가 미성년자라든지 자기 스스로 어떤 법률적인 권한을 취할 수 없는 심신미약자 같은 경우에는 누가 동의를 해줘야 되겠죠. 그 법률적인 보호자라든지 아니면 부양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동의를 해줘야지 유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이제 모자보건법이 사실은 개정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유산의 낙태가 어느 정도는 허용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생명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해보고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에 정확하게 부합되는지 그리고 그 부합이 될 경우에 충분한 수기 기간을 지나서 유산이나 낙태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마음 아프게도 유산의 낙태의 가장 큰 많은 원인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아기를 놓아서 키우는데 너무나 큰 비용, 사회적인 부담, 교육비, 등등 여러 가지 육아비 이런 것들에 대한 큰 부담이 사실은 유산을 시키는, 특히 이제 첫째나 둘째나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고 초산인 경우에도 그러니까 처음 아기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아기를 더 이상 놓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두 분이 합의하셔서 오시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저출산 국가인데 전 세계 1등이고 이런 국가가 없죠. 근데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정부나 나라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살펴준다면 출산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락터의 의학사전을 좋아해 주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락터의 의학사전에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구독을 구걸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은 제가 락터의 의학사전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